시크릿 머니의 그 남자, 최명룡 기자. 자,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5월엔 팔고 떠나라. 5월엔 팔고 떠나라? 네, 정했습니다. 네, 여행 가면 그 돈을 혹시 우리 최 기자가 대준다는 것도 아닐 테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서피디님께서 이름을 너무 근사하게 잘 지어주셔갖고 제가 시크릿 머니라는 이름으로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칼럼까지? 네, 본지에. 야, 지난주에 썼던 칼럼 제목이 5월엔 팔고 떠나라였습니다. 아, 선순환이군요, 선순환. 선순환 맞습니다. 네. 자, 팔고 떠나라. 네. 왜 이렇게 팔고 떠나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 네. 자, 왜 이렇게 5월엔 팔고 떠나야 됩니까? 이게 미국 월스트리트의 격언입니다. 오, Sell in May Sell and in May. go away. 5월엔 팔고 떠나라. 오. 이게 미국 월가에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증시 격언인데요. 네. 이게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5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안 좋았답니다. Sell in May, Sell 네. at May가 아니라 Sell in In May군요. May, 예. 아, 이 전치사 이런 거 열심히 참 그렇죠. 외웠는데, 네. 이럴 in. 때는 in May를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in. at 네. May 쓰면 틀리나요? 5월이 이렇게 30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네. 30일 안에. 안에만 30일 떠나면 중에. 된다. 네. 네. 살아라. 이거 옛날 구닥다리 그 암기신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요즘 이렇게 영 안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요즘 그냥. 이렇게 회화 위주로. 그렇죠. 네. 네. 잠깐 옛날 생각납니다. 자, 이게 월가의 하나의 어떤 그 징크스이자, 뭐 네. 격언이자, 그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5월 되면 이제 떠나자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 것 같긴 네, 한데, 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이 격언이 나온 이유가 어. 그 선진국들의 주가지수 MSCI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주가지수 인덱스가 있는데요. 그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5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에 주가 수익률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주가 수익률보다 항상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연초에 연봉 계약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뭐 이런 자금이 생기면 네. 그때 남는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 미국은 6월부터 바캉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미리 좀 주식을 정리를 해야 야. 바캉스 자금을 마련하죠. 그래서 주식을 좀 정리를 하고 바캉스 자금을 마련해서 6월부터 뭐 2주짜리 긴 바캉스를 떠나는 겁니다. 바캉스를 떠나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바캉스 시즌 내내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더 빠진 거죠. 야. 한 7월, 8월쯤 돌아와서 보니 주가가 더 빠졌으니까 손절매에 나서는 겁니다. 또 팔고. 그러니까 또 팔고. 9월까지 주가는 쭉 빠지는 그런 야.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게 미국 월가의 전통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시펀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5월, 9월에 더 많이 사면 되겠네요. 뭐 그런 건 충분히 일종의 고민해볼 활용을 해서. 생각이죠. 근데 이게 이제 MSCI 지수인데, 미국 네. 얘기인데, 네, 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제가 네. 그 월봉을 가지고 월봉으로. 2000년부터 쭉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리 최명윤 기자의 월봉. 그래프를 그래프가 여기가 준비가 됐군요. 네. 조금 근데 흐릿한데요. 최기자가 오면 이런 그래프가 빨리빨리 떠요. 뭔가 이 PD님하고 네. 잘 지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제가 준비를 해 부탁을 드렸죠. 아, 미리? 1999년이고요. 여기서부터 2000년인데요. 네. 2000년 5월이 한 여기쯤 될 겁니다. 보합을 보였고요. 2001년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월 초에서 월 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거. 파란색입니다. 뒤에서. 네. 5월께 빠졌죠. 2001년은 뭐 빨간색으로 그냥 올라갔고 2002년 다시 내려갔고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거의 짝수에 5월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걸로 경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올해는 홀수해이긴 한데. 그렇죠. 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가요? 자, 좀 빠지고 있죠? 좀 빠졌죠. 어. 네. 지난주에 고점이 2229포인트였고 네. 이제 금요일 주가는 214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한 80포인트 정도 빠졌었죠. 자. 오늘도 약간 보합으로 약간 플러스는 되긴 됐는데 조금 불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 팔고 떠나면 참 심심해서 뭔가 그렇죠. 좀 근질근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조정기, 하락기에 네. 자,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그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향후 그렇죠. 그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네, 이게 네.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홀수해이긴 하지만 올 5월도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한 경우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팔고 달러로 교환을 하면 엄청나게.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을 수 있다. 그런 시즌이 됐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미
네. 배를 불릴 만큼 불렸다. 그렇죠. 네. 외국인은 언제든지 팔아도 네. 뭐 크게 네. 오히려 지금 막 빵빵한 수익이 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자 이렇게 조정이 오면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투자자들은 뭔가 좀 이 속된 말로 짬을 이용해서 그렇죠. 뭔가 네. 또 플러스 네. 알파를 내보자 이렇게 네. 갈 텐데 네.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고수들은 이미 선물이나 옵션 이런 거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네. 그러니까 고수들. 이런 주가 조정기 하락기에는 옵션이나 선물의 매도 전략을 가지고 주식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옵션이나 선물 직접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도 많이 들고 또 원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장이죠. 그러니까 네. 선물 옵션을 뭐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왜 네. ELS 하면서 네네. 그렇죠? 네. 지수가 뭐 30% 이하 오른다면 그렇죠. 두 배. 네, 네. 뭐 이런 거 상당히 그렇죠. 좀 귀가 솔깃했는데. 그 얘기가 이 하락장 조정장에도 대안이다. 여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ELS 그 주식이나 옵션, 채권 등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떤 조건이 맞췄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들을 증권사에서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일부 증권사는 아예 하락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ELS 상품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하락 ELS는 투자자들한테 인기는 별로 없답니다. 이게 주가가 오를 때 돈을 벌어야지 내릴 때 돈을 벌면 뭔가 좀 찜찜하고, 찜찜하고. 네, 또 네. ELS만 몰빵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네. 주식에서는 또 손해를 보고 ELS에서 이익을 보면 조금 마음이 개운치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보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에서 사실은 대박의 길이 있다는 거. 이럴 때 ELS 어떤 좋은 상품이 있는지 한번 PB센터나 한번. 증권사 객장에 문의를 하셔서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주식을 하시겠다. 자, 그래도 이런 하고 분들, 싶다. 네. 네, 나는 주식 아니면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난 주식밖에 모른다. 이렇게 또 조정장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주식이 또 재밌죠. 네. 이런 조정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라고 이 표현을 경기 하죠. 방어주. 음식료, 담배, 공기업 뭐 이런 주식들이 괜찮은 주식들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들. 네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이 그런 게 있는지 요즘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조금씩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한국전력 주식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한전? 네네. 네. 한전 뭐 다들 주식 들고 있으셨던 분들 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겁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코스피 지수가 한 30% 이상 오르는 동안 한전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래프 준비가 됐군요. 네,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봉. 네. 월봉. 월봉이 아니면 쓰질 않는군요, 우리 손흥민 기자. 네. 2010년 초 보실까요? 빨간색으로 쭉 올라와 있죠. 와. 근데 2011년 지금까지 와장창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초 이때요. 네. 한전이 대장주다 해가지고 네. 저도 아주 그냥 거품 문 적이 있는데 아주 뻘쭘해 죽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내려왔죠. 네. 코스피 지수 요 반대 그래프입니다. 아, 아시겠지만 그쵸. 1600에서 2200까지 거의 네. 600포인트 지금 쭉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여기서 살짝 내려오는 네, 이렇게 그런 이제 빨간색 와중이고요. 완전히 네네. 반대군요. 네. 한전이 이렇게 팍 빠졌는데요. 왜 한전이 그동안 주가가 빠졌을까? 네. 주가라는 것은 사실 실적의 그대로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전력은 실적이 뭐 막말로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개판이죠. 네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안 올린 겁니다. 안 올리죠. 못 올리죠. 그동안 유가는 또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을 해야 되는 원료는 많이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반영을 못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고 네.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근에 그런데 지식경제부 최준경 장관께서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만드시겠다는 야. 얘기를 하셨고 또 7월에는 전기요금에 원가 연동제를 도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원가 연동제. 네네. 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표시가 잘못됐군요. 2009년도 적자였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네네. 네. 5,687억 적자에서 어마어마한 적자군요. 2조에 가까운 적자로 폭이 늘었고 그러니 주가가 안 네. 오르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원가 연동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네. 또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이런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한국전력 주가는 오를 수 있다. 또 물가 불안이 네.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한전 주주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자, 담배값 인상 이것도 좀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네, 담배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 KTNG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잘 아시는 뭐 더닐이나 켄트 이런
외국 담배들이 먼저 담배가 인상을 발빠르게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KTNG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니 KTNG 가. 지난주 화요일 날 고점을 찍고 4거래일 연속으로 와.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KTNG,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고르게 주가 조정하는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것, 또 이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 가격, 제품 인상, 가격 인상 이런 걸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다. 네. 이런 평가 속에서 주가는 지금 반등이 가능한 네. 그런 어우, KTNG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조정기에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있다. 우리 최영영 기자 얘기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